제 이름 김국원이고요. 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입니다. 공존행동 기계기술사도 있고요. 강의를 이제 오래 했습니다. 83년도부터 태어났나 모르겠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필요한 것들은 다 강의가 가능하고요. 질문을 하시더라도 뭐 즉시 다 대답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다음에 연구해보고 할게 이거는 없어요. 저한테는 하도 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질문이 안 나와야 돼. 사실은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강의 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지만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이 잘 안 나올 걸로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질문하시되 기타는 질문하세요. 근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공학기초는 모든 우리 자격증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어떤 걸 보시더라도 공학기초는 다 알아야 됩니다. 기계 분야, 건축, 환경, 에너지, 전기는 그 단위가 필요한데 약간 달라요. 전기는 이제 단위가 한쪽만 썼기 때문에 SI 단위만. 전자도 약간 그런 쪽이고요. 어떤 우리 건설이든 공존행동이든 뭐 가스 뭐 등등 뭐 에너지 보일러나 또 뭐 열관리나 다 그게 또 기계 역학 이게 다 단위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단위를 또 왜 중요하냐? 실기시험 볼 때 계산 문제가 주죠. 그러면 단위가 중요하고 단위가 과거에 주로 채택했던 단위와 최근에 바뀌어졌어요. 단위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젊은 분들이야 지금 이제 새로 바뀐 단위로 SI 단위 배우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공학 단위로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워. 뭐든지 그렇죠. 알면은 별거 아닌 게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단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평생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사실 대학 졸업한 우리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단위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뭐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단위를 모르면은 얘기를 잘 안 하죠. 너무 기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냐 할까 봐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현장 가면은 느낄 겁니다. 이 단위를 모르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로.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일단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고 있잖아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근데 뭐 무슨 철학을 한다, 문학을 한다, 예술 분야를 한다면은 그쪽은 단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있죠. 그쪽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다. 그림이 아름답다.
근데 아름다운 게 정량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단위가 있어요? 다 다르죠.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워, 나는 별로다. 그건 어떤 양을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적이에요. 보니 괜찮다. 그 정도지. 괜찮은 정도가 정확하게 숫자로 1이냐, 2냐, 3이냐, 10이냐, 마이너스 얼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도 보니까 뭐 평가는 하더라고요. 뭐 저기 미술대전에서 뭐 상도 주니까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그거는 정량화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은 반드시 개념이 정성적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 연면적이 예를 들어 아파트 평수가 우리 집이 아파트 평수가 아파트가 어떻다는 알잖아요. 정성적으로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건축과 설비가 있죠. 근데 내가 아파트 30평에 살아요. 그러면 30평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면적의 단위죠. 그 30평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30평이어야 돼. 나만 30평이 아니죠.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30평짜리가 정확히 맞아야겠죠. 그죠? 물론 요즘에는 평이라고 하는 단위를 못 쓰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떻든 이제 단위를 통일해서 국제적인 단위로 가자는 건데, 보통 뭐 다 3.3 제곱미터, 3.3 해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도 대부분 평이란 말을 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떤 그 학문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문화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금방 바뀌기 힘들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정량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정량화, 모든 어떤 물리량을 정량화하기에 양을 다뤄, 양을.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도 양이죠. 22살이다. 키가 얼마냐? 175다. 센티미터죠. 이렇게 양을 다루기 위해서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공학은 반드시 단위 없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을 다루지 않는 건 공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막연 얘기만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더라도 이 자동차가 몇 마력이지? 마력이라는 단위도 쓰고, 또 어떤 뭐 기계가 있다.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인지. 예를 들어서 이 조명이 있다. 이게 몇 와트짜리지? 이렇게 조명이 뭐 형광등 4개 있다. 이게 아니고 형광등이 뭐 40와트짜리 4개 있다든가. 그죠? 이렇게 딱 그 와트가 단위잖아요. 정의를 해야 돼요. 와트가 뭔지를. 자, 단위는 이렇게 복잡할 것 같은데 뭐든지 쪼개면은 몇 개 안 돼요. 현대 물리학도 물질을 연구하지만 쪼개요.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 싱크로트론 쪼개서 결국은 어머니와 같은 뭐 입자가 궁극적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뭐가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단위도 결국은 몇 개 안 됩니다. 기본 단위는 몇 개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여러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일단은 기본 단위가 이제 이걸 뭐 알면은 돼요. 이건 간단해요. 유도 단위. 기본 단위는 그럼 단위를 쪼개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로 나오느냐? 몇 개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어떤 거를 묘사하려면, 어떤 양을 다루려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먼저 뭘 보죠? 얼굴을 보나요? 근데 얼굴이라는 것도 이건 참 정량하기 힘들어요. 이쁘다는 게 얼마나 이뻐요. 객관할 수 없죠. 내가 이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근데 보통은 키가 얼마냐? 이거는 정확하죠.
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도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내, 여자들은 실내지만 몸무게, 그죠? 몸무게. 보통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사람을 볼 때 정량화하는 게 키와 나이와 몸무게다. 그러면 몸무게를 뭐라고 불러요? 무게라고. 중량이란 말로 같은, 무게는 중량이고 힘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죠? 힘. 그래서 중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량. 혹은 힘이라고 해도 되는데 중량. 웨이트 혹은 포스. 힘이라는 뜻이고요. 웨이트는 중량인데 뭐 포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F라는 이 차원을 또 중량의 차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야, 몸무게가 얼마냐? 아주 기본적인 이 단위예요. 그 다음에 키가 얼마냐? 이거는 길이죠. 길이 단위죠. 랭스, 길이.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냐? 나이는 시간이, 그죠? 시간. 타임. 대부분 요 세 개예요. 그래, 언뜻 보면 세 개. 그럼 다른 건 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피도 있죠. 내 몸의 체적이 얼마냐? 그거는 길이를 가지고 부피 구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유도단위 되는 거예요. 체적은 길이의 3승이니까, 그죠? 면적은 길이의 자승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 모든 단위를 쪼개면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세 개의 단위 가지고 모든 단위를 다, 거의 모든이란 말 아니고요. 거의 모든 단위를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게 단위는 뭐, 그램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킬로그램을 쓸 수도 있죠. 그죠? 이 킬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단위도 큰 단위가 있고 작은 단위가 있잖아요. 양이 많은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보통 킬로라고 하는 건 킬로. 소문자를 씁니다. 우리 SI 단위 접도라고도 부르는데, 킬로라고, 킬로는 천을 말하면 천. 천이라는 숫자가 킬로라고 씁니다. 그냥 공을 3개 쓰면은 어지럽잖아요. 세니까, 그죠? 이 위에 M이 아니라 메가라고 읽으세요. 이건 접두어에서는 메가. 메가는 다 알 거예요? 뭐 컴퓨터 하신 분 메가바이트. 메가는 10의 6승, 100만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그램 하면 100만 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은 1000g이죠. 그죠? 만약에 요새는 컴퓨터 용량들이 뭐, 기본이 200기가, 500기가, 요즘은 외장하드도 뭐 500기가짜리 요만한 거, 그죠? 야, 참 대단합니다. 10의 9승. 100만, 1000만, 10억이네, 그죠? 10억 몰라요. 10의 9승. 위로 가면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알아서 그냥 기가. 요새는 서버 용량이 테라급이죠. 1테라는 1000기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1000배니까 10의 12승이에요. 위도 있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해도. 1000분의 1은 10의 만화 3승, 1000분의 1은 우리가 밀리라고 불러요. 밀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메다입니다. 뒤에는 미터고 앞은 밀리죠. 그죠? 밀리메타죠. 그죠? 밀리미터. 그러니까 작은 단위입니다. 좀. 그럼 이렇게 가면은
마이크로란 말을, 마이크로. 마이크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이크로. 마이크로메다. 이거 미크론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100만 분의 1m, 그죠? 그죠? 제가 어디 갔더니 요새 뭐 나노 어떤 회사인데 거기에 분말을 산에다 산삼 심어가지고 분말로 해가지고 하면서 나노 분말이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으로 나노가 뭡니까?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죠. 10의 만호 구성이 뭐예요? 10억 분의 1이? 아까 이게 10억 분의 1 맞아요? 아까 100만, 1000만 억, 100만, 1000만 억, 10억, 응? 구성이 10억 분의 1이니까 자기가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현장 가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하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맨날 나노공학, 나노 하는데, 나노가 뭐냐, 나노가. 이게 나노. 에? 나노 메타는 어때요? 10의 만원, 10억 분의 1m니까, 진짜 그 정도 분말이면은요, 주사에, 그러니까 그 증류수 타가지고 주사를 놔도 돼요. 주사용으로 써요. 몸에 들어가도 흡수가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게 막히겠지, 혈관이. 그죠? 그 정도예요. 이 12승까지 피코란 말 접두를 씁니다. 이 사이도 있어요. 뭐 헥토도 있고, 이 10의 자승 10 데카, 뭐 데시, 센치도 있어. 센치는 1cm가 얼마죠? 1cm가 몇 메다예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센치는 또 100분의 1.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나이라면은, 모르잖아요. 다 책마다 어디 있어. 부록에도 있고, 그죠? 에? 찾아오면 이런 얘기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아시면은, 어디 가서 상식적으로, 그죠?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1100kg이 있고, 근데 작은 단위,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도 미리도 있지만, 센티미터도 있고요. 메다도 있죠. 좀 큰 단위로, 그죠? 이거는 이제 초, 분, 시간, 연, 세컨드. 세컨드가 뭐예요? 초죠, 초. 보통 초를 많이 써요. 분도 쓸 수 있죠.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통일한다는 개념에서는 이러한 단위로 통일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통일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CGS 단위계라고 또 부릅니다. 작은 단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샘플링하고 실험실에서 어떤 그 결과를 낼 때는 보통 CGS 단위로 많이 쓰고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다뤄지는 단위는 좀 규모가 좀 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니까 M이죠. 킬로그램이니까 K죠. 세컨드. 보통 이런 두 개 단위로 많이 통일합니다. 물론 두 개 단위만 쓴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단위계를 보통 통일할 땐 두 개로 통일을 많이 하고요. 공식을 만들 때도 이렇게 보통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 얘기지. 왜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위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통일하는 게 좋잖아요. 남북 통일하듯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을 농사나 짓는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자동차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펌프만 만들고, 펌프 회사에 평생 나는
연구하고 있다든가 뭐. 그럼 펌프에서 유리한 단위가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실용 단위. 그거는 그쪽에서 쓰는 단위 따로 있어요. 그죠? 나는 뭐 유압기기다. 또 어떤 뭐 등등 여러 분야에서는 학문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다루기 쉬운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동네는 그걸 쓰겠죠. 각각 통일되지 않는 단위를 쓰고자 합니다. 그쪽에서는 왜? 자기는 그거 알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전체를 다 이게 보려고 할 때는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나 이 교재나 이걸 만들 때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기조화다. 공기조화 분야에서 주로 쓴 단위기를 쓸 것이고, 펌프다, 압축기다. 각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단위, 그런 그 공식을 가지고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다 단위 바꿔가지고, 통일해서 놓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거의.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위를 이렇게 조작, 환산할 줄 알면은 무슨 단위든 내가 원하는 단위계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굳이,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펌프 회사에서만 평생 있는 사람들은 수월성 때문에 자기가 주로 쓰는 단위를 쓰겠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지네 그쪽에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통일된 단위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바로 못 가고, 그죠?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그죠? 중간 단계 하나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 불편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험 보거나 뭐 이해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무슨 일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자유롭게 다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동력 구하는 공식이 있다. 다 달라. 아까 펌프, 압축기, 뭐 무슨 송풍기, 유압기기 보면 다식 자동차도 동력 구하잖아요. 다 공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사실은 그 공식이 하나입니다. 왜? 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단위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저기. 알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분야에 갈 때는 그쪽 가서 수월성 있는 단위계를 쓰면 돼요. 그죠? 그건 그때가 할 일이고. 그러나 문제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분야마다 쓰는 단위계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불편해요. 다시 말해 공식을 막 외워야 된다. 공식을 외울 수밖에 없게 만든 얘기죠.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시면 공식을 외운다? 거의 없어. 그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제 느낄 겁니다. 거의 교과서적인 해석을 최근에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이해가 좀 안 될지 모르면 첫 단계에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평생을 몸바쳐서 연구하고 개척한 겁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과정을 다 추적해서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요, 정석이 있고 정석과 반대인 것이 뭐예요? 비정석이죠. 시쳇말로 야매입니다. 야매. 세상은 정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을,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학자들이 개척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수학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수학을 통해서 어떤, 또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그죠? 논리를 통해서 쫙 그 전개해 놨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이 아니라 쭉 강의 들어보시면은 거의, 이 말하면 좀 이상해. 거의 교과서적인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야매가 더 많아요, 내가 볼 때.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론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더 수월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단위 조작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문제 어디서 풀었지? 이 문제 풀기 위한 공식이 뭘까? 공식이 뭘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지 않고 수수께끼를 푼다고 보세요. 수수께끼 푸는데 공식을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주도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설로 굳어진 어떤 그 방법론대로 꼭 모든 게 그것만이 해석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이제 그건데, 유럽에서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저번에 저도 무슨 제가 논문을 본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텔레비전 보고 알아요. 텔레비전 틀면 요새는 많이 나와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단원, 일장, 예를 들어서, 여기 쭉 해서 일장을 가르치고, 여기에다 문제 유형이 문제 유형 1, 2 해서 문제 유형을 여러 가지로 또 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다양하게, 문제를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 부류와, 하나는 그게 아니고, 문제 하나를 딱 놔두고, 이거를 접근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어떤 거는 삼수갑산을 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것은 직관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교과서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다른 수단을 통해 푸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방법, 하나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두고 어떤 학습 효과를 봤더니, 이쪽이 훨씬 더 높더라 이거죠. 이런 쪽에서 노벨상이 나온다 이거야. 다시 말, 우리나라는 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냥 문제 유형을 당해서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 알아. 정답 보면 이 정답에 이거밖에 없고, 달달도 외우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다양해지지 않죠. 응? 그러니까 한쪽 빙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출세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가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최선의 행복인지 말고 사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비하겠나? 왜냐면 한 가지 일밖에 모르니까, 모든 사람 거기에 줄을 쓸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해석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아마 교과서적인 해석과 상당히 다른 해석들이 많다라고 보시고 굉장히 수월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한다? 암기는 아마 거의 없다. 실기까지도. 나중에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강의 스타트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학 어떤 그런 게 부족하고 또 혹시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수학은 하나의
언어적 수단이나 마찬가지고 공학을 해석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유일한 수단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절대 어렵게 학원에 와가지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면은 학원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여기는 무슨 뭐 대학도 아니고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주는 데도 아니고, 응? 여러분이 돈 내고 와서 듣는 건데 여기서 똑같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낭비면 뭐하러 학원을 오겠습니까? 뭔가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죠?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은 이제 빠지지 말고 나오시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정말 어디 가더라도 엔지니어로서 누구하고 대적해도 아마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리라 봅니다. 자, 이건 뭐 얘기하다가 좀 엉뚱하게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단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은 이제 다양한 단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단위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일단은 미터계 단위라고 불러요. 미터계. 그럼 미터계 단위로 통일이 됐는데 전 세계가 사실 통일됐습니다. 대거나 마찬가지. 완전한 통일이 아니지만 미터계는 알죠. 미터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쓰던 단위 지금 기억합니까? 혹시 아까 평도 있습니다. 한자, 두자, 청? 한 말, 두 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또 뭐가 있을까? 한 근, 두 근? 아무튼 뭐 한 필? 맞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한자가 몇 센치? 잘 모르겠네. 몰라요. 한 평이 몇 제곱미터? 그건 많이 안 해. 3.3. 그죠? 요건 아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이 썼던 단위, 예전에 그 단위는 거의 요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죠? 할머니들이나 뭐 조금 알까? 거의 몰라요. 그러면은, 역으로, 구라파 쪽에서는 조상들이 썼던 단위가 뭡니까? 구라파 쪽에서 썼던 단위는, FPS라고 할까? 피트, 파운드, 세컨드. 이렇게. 피트, 알죠? 피트, 파운드. 파운드 들어보셨죠? 그죠? 초는 뭐 옛날부터 시계는 똑같았나 봐요. 그런 걸 썼어요. 요즘에 뭐 운동 경기에서 개체량도 파운드로 하고 뭐 마일, 야드란 말도 있고요. 뭐 석유 같은 것도 배럴, 네? 갈론. 우리나라 누구 단위예요 그거? 미터계 아니에요 그거? 이쪽 부류예요. 구라파 조상들이 쓰던 단위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치 알죠? 허리 몇 인치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3인치다. 우리 조상 단위는 다 잊어버리고 외국 조상 단위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터계로 통일된 지가 굉장히 오랜 역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구라파나 미국 이런 데는 조상 단위를 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단위는 역사와 그 민족이랄지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소설 속에 어떤 단위가 나온달지, 그죠? 혹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죠? 미국 가도 대부분 이런 그 피트 파운드기를 많이 써요. 온도도 화씨 온도 쓰잖아요. 섭씨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뭐 그렇지 않지만
한 20년, 30년, 뭐 40년 전에는 책을 보잖아요. 그대로 피드 파운드게, 그러니까 외국 서적을 번역하잖아요. 미국 책, 뭐 독일 책, 그죠? 번역하잖아요. 교수들이 번역하면은 번역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단위계도 그대로 번역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드 파운드가 우리나라 조상 단위도, 우리 조상 단위 다 버렸는데 외국 조상 단위를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상당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잔재가 있잖아요. 인치 있고, 뭐, 파운드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위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피트 안 써요. 피트 파운드가 안 써요. 전부 다 미터기로 다 바꿨어요. 번역할 때 철칙이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일본은 단위를 번역할 때 단위계를 다 바꿨다. 지네들 단위 안 써요. 미터기로 다 바꿨고, 단위 바꾸는 건 쉬워. 환산이니까. 뭐가 도표? 그것도 쉬워. 좀, 뭐, 디지털이니까. 그것도 뭐, 시간만 가면. 내가 좀 어렵다는 게 선도이, 선도. 어떤 선도. 막 그 일의 선도. 그거 바꾸려면은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바꾸려면은, 다시, 그죠?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일본. 우리는 그거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또 요즘에는 거의 번역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그 교재, 외국에서 번역한 것도 뭐 무슨 지식 재산권인지 뭔지 또 걸리고 번역 잘 안 해요. 그래서. 예. 아마 실제 일본처럼 번역한다 하더라도 아마 인건비 안 나올 거야. 책 팔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팔려. 그죠?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본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단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역사적인 또 그런,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거에 있어서 민감하게 좀, 뭐랄까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좀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 지네도 조상 단위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바꿔야지. 그죠? 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그 단위계가 있는데,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뭘 얘기하더라도 중량, 길이, 시간. 책을 들어도, 다 무게가 얼마냐, 책이, 이 길이가 얼마냐, 이게 몇 년도에 이거 책을 발간했냐, 그죠? 이런 것들. 아주 기본 단위는 어디서나 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단위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중량과 질량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 단위를 질량으로 쓰자. 최근이 아니, 상당히 오래됐지만, 우리 이제 비교적 최근이라 보고, 그래서 그램,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러면은, 기본 단위를 중량으로 쓸까, 질량으로 쓸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이거 어떤 것 쓰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단위가 되고, 책도 전혀 달라야 돼요. 내가 선호를 해야 사실은. 이 책을 내가 기술하는데, 이쪽으로 단위로 할 것인지, 이걸로 할 것인지를 선언을 해요, 사실은. 안 헷갈려. 그죠? 엄밀하게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2단위 썼어요. 이게 바로, 공학단위라고 그러고, 아마 여러분이, 글쎄,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때는 중력단위란 말이 있었어요. 그죠? 들어보셨나? 혹시 물리 같은데, 중력단위와,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크게 뭐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SI 단위. 아마 고등학교 정도에 이거 배웠다면은, 절대 단위란 말을, 절대 단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력 단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절대 단위, 이렇게,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스템 인더스트리얼 유닛에서 1960년에 이제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이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자. 자, 중야 기본 단위를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쓰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길이. 길이는 똑같은. 길이는 뭐 센티미터나 메다. 뭐 길이는 뭐 다른 단위 쓸 거 없으니까 길이는 뭐 관계없어. 시간도 뭐 똑같은 분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CGS, MKS 이렇게 해서 이런 단위로 이제 두 가지 단위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별개예요. 다시 말해서 혼용하면 안 돼요. 혼용을.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듯이 사실 같이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써요.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교재에서는 어느 한쪽을 잡고 가야지 하나의 교재에서 두 개를 혼용하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하나만 어느 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요거 하나인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슨, 제가 걸어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걸어간다는 거를 속도라고 할까요? 속도. 속도, 뭐 속력, 속도. 사람이 보통 걷는 속도는 글쎄요, 뭐,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다. 아침에 다 우리나라 사람이 발걸음이 빠르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빠르고. 여지, 아가씨들도 힐 신고도 엄청 빨라요. 아침에는 다 빨라. 그러나 보통,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는 얼마예요? 개미는 약간 요 정도 될까요? 물론 2 내지 8이라고 하는데, 이 개미가 초속 2cm나 8cm 간대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니까, 개미를 만약에 이런 단위로 해버리면은 0.02m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절대가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면 안 돼요. 그럼 아까 했던 멱수 접두어를 붙여서 하든가, 그러니까 너무 커지지 않는, 그러니까 센치, 메다인데 메다 센치냐, 뭐 자동차는 킬로미터, 그죠? 퍼 아워. 앞에 숫자가 적당하게, 보통 요 손가락 10개 안에 든달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숫자들이 어지러우면 안 되니까 간결하게 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MKS고 이거는 이제 CGS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MKS도 아니고 CGS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속 100km란, 이건 실용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꼭 이런 단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그죠? 편할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꼭 쓰자 하는 것은, 가급적 이제 통일할 때는 어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단위를. 근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 쓴 단위는 거기 따르진 않는다. 알겠어요? 그런 거.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면은 기본 단위고, 합치면은 조합 단위, 유도 단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쪼개면은 초, 메다, 길이, 그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기본 단위로.
기본 단위가 이렇게 조합되면은 여러 속도도 되고 가속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어떤 물건을 들고 어디 움직였다. 그러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일의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kg의 힘을 가해서 1m 움직였다. 예를 들어서 힘을 가해가지고 이동을 했다 이거야. 변이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이라고 하는데, 일. 이때 킬로가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할 건데 미리 좀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kg,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무슨 단위게? 기본 단위는 아니죠? 유도 단위잖아요. 조합 단위죠. 이런 단위는 우리가 이제 무슨 단위냐라고 한다면 잘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킬로그램은 질량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가속도가 돼서 포스가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죠. 여기 있는 킬로그램 뭐냐? 질량이에요, 질량. 여기 있는 킬로그램은 중량이에요. 그러면, 같은 킬로그램 왜 질량이 중량이냐? 그러니까 섞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퍼스다, 매스다, 혹은 중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면 고맙고, 첨자를 안 붙이고 헷갈리게 하면은 어쩔 수 없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요런 단위는 공학 단위도 되고 SI 단위도 돼요. 킬로그램이 없으니까. 똑같잖아요. 길이, 시간. 근데 이런 단위가 눈에 보이면은, 그램이나 킬로그램 눈에 보여버리면은,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봐야 돼.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세요. 어떨 때는 동시에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어떤 구분해 줘야 돼. 이거는 공학 단위다. SI 단위다. 이렇게. SI 단위 아니구나. 즉, 킬로그램이 힘, 중량, 무게로 쓰임받으면 공학 단위고, 킬로그램이 질량으로 의미한다. 기본 단위가. 질량을 의미해버린다. 쓰임받으면 무조건 SI 단위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아직은 이해가 안 됐다고 보고, 이해하는 게 단위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핵심, 이제 들어가요. 첫 시간은 사실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첫 시간에 막 그냥 또 진도를 확 빼버리면은 내일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좀 기초적인 거, 사실 이것들을, 진즉에 다 여러분이 했어야 될 내용인데,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왔지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아직까지 저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터득했겠죠. 그죠?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학교에서 있진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강의하다가 터득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단위를 제 방식대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돼서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어.